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 습관, 여러분들의 생각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미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 지자명이라는 구절인데요.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이자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난에서 부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기준들을 모아서 이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하신다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고 진정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인들의 99%가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그 유명한 책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신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그 삶에 대해서 담긴 지혜의 글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시선을 정말로 의식을 하게 되고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들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을 안 쓰게 된다라면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가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의 시선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소비 활동들, 그리고 행동들, 어떤 대외적인 모임들,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삶의 소중한 순간들, 혹은 많은 돈들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는 점점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약해진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루하루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은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정해진 그런 일생에 대한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가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한번 이거를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남의 시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발굴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간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운동을 하러 가는 행위 자체는 과연 나를 위함일까? 혹은 정말 순수하게 타인을 위함일까? 혹은 타인도 좋고 나에도 좋은 그러한 것일까? 라는 식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브랜드를 내가 사는 이유 자체는 내가 정말 좋아서일까? 혹은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도 같이 고려한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신다라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해서 기준점이 생기게 될 거고, 내가 이만큼이나 타인의 시선들을 많이 고민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이 불필요한 관계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우 관계, 대외적인 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앞에 남의 시선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그 타인의 시선도 의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억지로 가져야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진짜 필수적이라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오히려 더 소중하다,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딱
인정이 되시면은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불필요한 관계들에 대해서는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서로 의지를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좀 불필요한 관계들의 격가지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건설적이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뭐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말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확률 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이건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다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들 100가지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불과 5가지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굳이 걱정을 해가지고 내 소중한 지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일어나지 않을 미래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것이다 라고 마인드를 바꾸셔서 좋은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안 될 때 참게 되는 것.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몸에 큰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정신적으로 큰 질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관계 자체가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더더욱 그렇죠.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딱 어떻게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관계 안에서도 그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은 상당히 참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힘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꾹꾹 담아놨던 것들이 속에서 썩게 되고 그 썩은 것들이 결국 골마 터지면서 냄새가 나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은 끄집어내서 청소를 싹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다시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미덕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뭔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작은 것들을 계속 참아 나가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망가지면은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요 점 꼭 기억하셔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는요. 바로 가족과의 불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택도 그렇지만은 음택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과 사가 엇갈리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은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잘 지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는 뭐 후회를 해도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감정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인연을 끄는 그런 사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관계들의 잘못된 설정 중에서 과연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개선해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나아가서 발전되는 삶을 이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을 때 딱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의 노력을 하지 못하고 80%의 노력만 기울인다는 것. 바로 이때부터 후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떤 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획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을 내가 100%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룩해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80%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물론 과정에 대한 거는 정말로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무언가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시간적인 손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100% 달성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쌓아가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벌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노동을 하죠. 어디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 시간을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서 그렇게 모인 업무 시간을 통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습니다. 즉, 나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이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인 거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진정한 부자들은 내가 돈을 내가지고 내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식기세척기와 관련돼서 재미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식기세척기인 겁니다. 제가 식기세척기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식기세척기 사라는 광고가 아니고요. 저는 식기세척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시간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함으로써 설거지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더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마 워렌 버핏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자, 그분과 1시간 식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1시간 식사하는 그 가치가 자그마치 54억이라고 합니다. 54억. 자, 54억 가지신 분, 이 영상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54억이라는 것을 그 사람과 밥 먹는데 1시간을 쓴다? 왜 54억이라고 할까요? 아니, 다 똑같은 점심시간 1시간인데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는 1시간이 54억일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투자자일 거고요.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1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해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얻게 되는 가치가 바로 54억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전과 후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부제가 바로 100억을 버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풍수를 공부했을 때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진짜 부자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부자들은 욱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저도 사실 뜨끔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자 하면서도 가끔씩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욱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잘 살고 싶다라면은 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마음이 앞서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진행하던 일을 그르치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시행착오들 또 소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빨리 안 달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괜히 몇 분도 아니죠. 몇 초 아끼려고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얼마나 더 시간 낭비입니까? 몇 분 몇 초 아끼려다가 뭐 하루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돈 혹은 내 몸이 다쳐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 욱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자, 이거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건데 저도 요즘 조금씩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아이 나 때는 말이지 막 이렇게 제 막 예전에 무용담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제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부자는 절대 과거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그 과거에 뭔가 이루었던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미래에 다시 또 다른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이루었던 그 성취만 보고 계속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초라해지는 내 스스로의 내 현실을 괜히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단지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때 이게 지금 현재의 자격지심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스스로의 이런 성과를 드러내기 위함인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과거에 젖어 있지 마시고 항상 현재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말이죠. 이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킬링 타임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즉 시간을 죽이기 용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교훈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킬링 타임이라는 거 사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체 지금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물론 제 영상을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 영상은 유익하기 때문이죠. 네. 공감을 하시겠죠? 여튼간에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죽이지 않고요. 가난해지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시간들을 너무 쉽게 허비하게 됩니다. 자, 뭐 만약에 이제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 몸이 피곤하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업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그냥 딱 내가 오늘 했던 일만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는 쭉 늘어져서 뭐 TV만 계속 보고 있죠. 또 주말에도 그냥 뭐 야구, 당구, 뭐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스포츠 프로 그냥 무의미하게 돌려보기만 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구박받기 싫어가지고 뭐 쓰레기 재활용이나 한번 쓱 하고 오고 나가서 또 담배 한번 피고 오시고 자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시간을 죽이지 마시고요. 휴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휴식을 하되 다만 그 휴식 자체도 능동적으로 하시고요. 능동적으로 휴식 취한 다음에 남는 시간은 내가 뭔가라도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돈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시간을 절대 죽이지 말자고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택도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다 똑똑하죠. 모든 걸 다 잘 알고요. 특히 뭐 정치 분야에서는 이미 국회의원 한 10번 하신 분들 같습니다. 모든 정치, 정당의 정략 같은 것도 다 알고 정치인도 다 알고 해서 우리나 이미 나라 한 10번은 세웠다 말아먹었다 하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 물론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투표권을 그 선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선거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비판만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 쪽으로 빠졌는데 자, 선거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윳돈 한 5억 정도 들고 있다 치면은 그 5억을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부동산 시장 곧 폭락할 거야. 지금 사도 의미 없어 하면서 계속 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때만 보고 있으면요. 그냥 계속 5억이라는 현금은 계속 가치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어떤 선택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척 하는 거 여러분들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도 선택해야 되고 하다못해 말아먹더라도 실패라는 그 결과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하기 싫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단지 뒤에서 무의미한 비판도 아니죠. 이거는 비난만 할 뿐인 겁니다. 그거는 내 시간도 갉아먹고 내 마음도 갉아먹고 내 돈도 갉아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실패하는 것보다 더 못난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한순간에 절대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한 부자들은 내가 오늘 쌓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당장 뭔가 큰 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표는 정말로 원대하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멀리를 바라보고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큰 결과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보통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오늘 당장 뭔가 1억 천금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당장 한 50억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로또 하나 사놓고는 50억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로또 사면서 그냥 매주 그냥 스스로 그렇게 기쁜 생각에 젖어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찾으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50억이라는 돈을 얻고 싶다라면은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50억을 벌고자 목표를 했다면은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더 현명한 거고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인 겁니다. 밥을 흘리고 먹는 사람에게는 결코 운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밥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 운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이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비롯되는 겁니다. 자,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딱 1대1로 밥을 먹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밥을 먹을 때 막 지저분하게 먹고 흘리고 막 입에 음식을 머금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밥알도 튀기고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좀 이 사람 깨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매너이자 예절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행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나고 자란 동식물의 그 기운을 내 몸속에 섭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되고 이와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다 그와 관련된 이치의 연장선상인 겁니다. 이처럼 밥 하나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의 운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누군가가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고, 많은 재물은 좋은 운, 복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이 대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운이 모일 수 없고 돈이 오래도록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돈을 가져다 주는 거는요,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이 발이 달려갖고 여러분들 통장에 꽂히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부산역 옆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였었는데요. 저 혼자 딱 들어가니까 식당 주인분께서 혼자는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치는 거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자리도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옆 식당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그 식당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식당 주인분께서는 이렇게 복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고, 나의 누군가와도 그 식당에 가지 않을 거고, 내 주변에도 그 식당만큼은 좋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운을 끊어내고 돈을 잘라내는 겁니다. 식당의 비유를 내렸지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처음과 끝을 잘 매듭을 짓는 것, 그게 진짜 돈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면은 같이 식당이나 어디 술자리라도 가보게 되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부를 때 어이라고 한다라든지 막대한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강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옆에 그 누가 있든 간에 절대 가벼이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운을 가져다 주고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시행착오의 잘못된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바꾸어 드리는 거죠.
항상 저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 만큼 남의 시간도 소중한 거죠. 남과의 시간 약속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의 소중함이 곧 나의 소중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작은 돈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산다라든지 큰 여행을 통해서 돈을 얻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돈을 그냥 진짜 막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막 쓰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 속 모든 부분에서 막 흥청망청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스스로 돈을 잘 일구어내고 오래도록 잘 유지하시는 참된 부자분들은요, 절대 돈을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굳이 낼 필요가 없는 돈을 가진 자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헛되이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주차권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주차권을 까먹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잠깐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받아오면은 그렇게 몇천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건데, 에이 그냥 나가지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돈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흔한 일상 사례 중 하나인 겁니다. 돈을 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돈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사람과 연관된 건데요. 과시하기 위해서 진짜 과도한 어떤 보여주기식의 인맥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돈은 오래도록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식 인맥,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소비들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인간적인 교류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기식 인맥을 쌓는 게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저런 대외 활동을 하면서부터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스스로 성찰을 하다 보면은 잠시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굳이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쌓지 않더라도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현명하게 관계를 잘 쌓아가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소중한 그 돈들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오래도록 부가 머무를 수 없고, 이런 사람은 금방 망하기 쉽습니다. 왜냐? 내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보다 더 많은 돈을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케어할 수가 없는데 그 돈을 바라고, 만약 그 돈이 나한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그릇만큼만 남게 되고 오히려 내 그릇을 깨뜨릴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빨리 벌려고 하다 보면은 외부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쉽게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가 있을 겁니다. 보통 다 대부업체죠. 다 돈을 주기 전에는 정말 많은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돈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빠르게 벌려고 할수록 더 가난해질 것이고요. 천천히 가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